자, 근데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러면 현대 문명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포지션했나를 보려면 현대 문명은 그러니까 공동체, 즉 다시 말하면 시족이나 부족 혹은 가문의 그런 그 틀을 벗어나서 시장 속에서 보대끼면서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 자의식 덩어리, 이고들을 만들잖아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을 그런 이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이게 크게 사람의 정신 심리가 이렇게 그 주위에 모이는 축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 부셔가지고 피바다 만들어서 피바다를 통해서 세상 확 바꿔버려야 돼. 이런 관점이에요. 피바다 세계관이에요. 그게 뭐 민족 투쟁에 의한 피바다든 나치나 천황전체주의 같이 혹은 계급투쟁에 의한 피바다든 그러니까 공산전체주의 같이 혹은 공산전체주의의 기본 언어를 쓰지만 이른바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 해방 피바다든 모택동이나 호치민이나 폴포트 같은 아무튼 피바다를 통해서 세상 확 바꿔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현대의 현대인의 심리가 확 끌리는 그 축 중에 하나예요. 요새는 이제 그 축은 이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또 1980년대에 중국의 개혁개방, 베트남 개혁개방, 그 다음에 동구권 붕괴 이후에 이제 그런 종류의 피바다는 많이 못 끌죠, 사람을. 요새는 뭐가 끄냐? 무도덕과 몰가치죠.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도덕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는 도달할 길이 없어. 진실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서로 눈 맞아서 순간적으로 엮여갖고, 그런 동지애가 오래 간다고 기대도 하지 마. 순간적으로 눈 맞아서 남녀 간의 원나잇 스탠드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눈 맞아서 어깨 걸고 촛불 흔들고 나가서 세상 불지르고 흔들고 한번 으쌰으쌰하고 그게 인생의 황홀이고 의미야. 이런 관점이에요. 이게 무도덕 몰가치거든요. 의외로 이게 뿌리가 깊어요. 요새는 힘을 많이 쓴다고요. 무도덕 몰가치. 그거를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야, 뭐 세상에 진실이 어딨냐. 그냥 서로 간에 마음을 상하지 않고 서로 시비를 다투지 않고 서로 분열 안 되고 서로 갈등 안 하게 그렇게 일체의 가치 판단, 일체의 어떤 그 원칙 판단은 다 버려버리고 서로 그냥 착하게 살자 우리. 정치적 정도, political correctness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밀고 나가면 뭐가 되냐. 그저께 민주당 의원처럼 야, 세상에 진실이 어딨냐. 왜 김정은이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할 거 있냐. 그러니까 우리 6.25 때 실종자도 그냥 6.25 때 납북자도 그냥 납북이라고 김정은이 기분 나쁘게 부르지 말고 전시 실종자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그거 밀고 나가면 이제 6.25 때 전사자는 이제 전시 강제 사망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PC라고요. 정치적 정도. 그러니까 분열, 갈등,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가치 판단, 일체의 원칙 판단을 다 포기해버리자라는 거라. 그래서 그게 무도덕 몰가치예요. 이 무도덕 몰가치는 싸나워질 때는 촛불 들고 날뛰고요. 얌전하게 될 때는 야, 우리 도덕 가치, 뭐 원칙 판단, 도덕 판단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이런 이상한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런 얌전히 흉내내고요.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무도덕 몰가치가 현대의 자아를 이끌어들이는 현대 문명의 자아를 이고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소용돌이 중에 하나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용돌이는 뭐냐. 이게 이제 진실을 존중하고 호생, 남의 생명이 이렇게 남의 커리어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려주려고 그러고 그게 저는 그걸 공정이라고 불러요. 진실을 존중하고 공정을 존중하고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런 진실, 공정,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인류 보편의 원칙과 가치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추구라고요. 이 셋이 달라요.
제가 보면. 제가 이거는 저도 이제 연식이 한 60 됐잖아요. 60을 살면서 제 셋을 다 세 동네에 다 가서 다 놀아본 놈이거든요. 살면서 보니까 결국 현대 문명의 어떤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이고들 자의식 덩어리가 그래 그 심리가 마음이 끌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소용돌이는 셋이다. 하나는 피바다 소용돌이고 피바다 만들어서 세상 부숴버리고 이런 원한과 그런 복수욕인데 그걸 정의라고 이름을 붙이죠. 노동계급을 위한 정의, 인류를 위한 진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하나는 본질은 피바다예요. 피바다 소용돌이고 또 하나는 무도덕 몰가치의 소용돌이고 나머지 하나는 진실, 공정, 개인 존엄성 이런 데에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요. 이 세 개의 소용돌이예요. 이게 이 세 개의 소용돌이를 못 벗어나요. 제가 보면 현대 문명의 이고가 그러니까 이 자의식 덩어리들이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소용돌이는 이 셋이다. 그중에 당연히 가장 위대한 소용돌이, 가장 위대한 비전은 진실, 공정, 개인 이런 데에 인류 보편의 도덕률이 나올 수 있고 인류 보편의 원칙과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고요. 그 비전이라고요. 근데 그 비전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 보니까 그게 현대 문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2500년 전에서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야스퍼스는 축이라고 불러요. 이 세 번째 소용돌이가 만들어진 이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를 들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시네고그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회 체제 그리고 예수, 바울, 기독교로 이어지는 것도 그 시기에 나왔고 불교도 그 시기에 나왔고 석가, 대승, 화엄 그게 다 그 시기에 화엄은 물론 한 3세기 정도까지 봐요. 그 시기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공맹의 사상 나중에 타락해버리지만 성리학적 가면 이건 뭐 완전히 미신이 돼버리는 건데 어쨌거나 애초에 그 우리 가슴을 지금도 뛰게 하는 공맹사상, 원단 공맹사상도 그 시기에 나오잖아요. 또 비록 전쟁을 통해서 또 비록 노예제 사회 체제를 유지했지만 최소한 과학과 지식과 사고방식과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인류 보편의 질서를 잡으려고 했던 알렉산더 체제, 헬레니즘 체제 그거를 뒤로 받아서 변형시킨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체제인데 그것도 그 시기에 나오잖아요. 2000한 그게 300~4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스퍼스가 정확히 본 거예요. 그 시기에 진실, 공정, 개인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인류 공통의 도덕률과 원칙과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한 2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역사는 2000여 년 전에 세팅된 거다. 그 이유는 그때 생긴 원칙과 비전과 가치가 몸부림치면서 기어온 과정이다. 자긍심 느끼셔도 됩니다. 인류가 2500년 전에서 2000년 사이에 도달한 그 위대한 깨달음과 비전의 후계자들이 바로 저희 자유민주 시민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저희 뒤에는 그러한 숨결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미 그때 세팅된 거예요. 그 이후는 그때 만들어진 그때 만들어진 인류 보편의 도덕률에 도달할 수 있다. 인류 보편의 원칙과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민족이 뭐든 결국은 존엄한 개인이라는 점에서 진실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서로 아껴주고 생명 번영의 길을 터주려고 배려할 수 있다는 공정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 같은 보편적인 인간이다. 라는 그 비전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 비전이 그때 생겨서 그 이후는 이 비전이 몸부림치면서 기어온 그 과정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니까. 야스퍼스가 결국 저처럼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스퍼스도 유대인으로 몰려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인지 아닌지 불확실한데 부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치가 만약에 한 5개월만 늦게 망했더라면, 나치가 4월 달인가 망하는데 1945년 5개월만 늦게 망했다면 그 야스퍼스 부부는 그 수용소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 워낙 뛰어난 학자라서, 심리학자였거든요. 워낙 뛰어난 철학자고 뛰어난 학자라서 친구들이 보호해서 안 끌려가긴 했다고요. 친구들이 엄청 보호해줬어요. 그 막판까지 안 끌려갔지만 한 4, 5개월 더 끌었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위대한 학자가. 위대한 사상가가.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건 뭐 이 세 축, 뭐 세 개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데서 제가 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삼태극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걸 붙여봤어요. 그림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유대인이요. 이 세 개의 소용돌이 언저리에서 놀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정신적 에너지가 엄청 강한 민족이니까. 그리고 각각 세 개의 소용돌이에서 족탈불급의 그 발자취를 남겨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소용돌이 어디에 유대인의 에너지가 많이 몰리냐에 따라서 역사가 상당히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이 위대한 민족이, 그 힘이 좋은 민족이라. 정신의 힘이 워낙 좋은 민족이라. 통상은 한 두 개의 기둥에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열을 일으켜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보시죠. 1945년 이전에는 유대인의 상당수는 피바다 소용돌이 옆에서 박수치고 모여 있었다고요. 대표적인 피바다 소용돌이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이론적 창시자. 마르크스 유대인 아니에요? 피바다 혁명, 최초의 혁명, 소련의 볼셰비키. 오케이. 그 핏줄로 보면 유대인의 핏줄, 옛날 전통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냐는 모계를 보니까, 모계를 보면 레닌도 유대인이에요. 모계만 보면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거든. 볼셰비키의 그 핵심들, 그 상부층 다 맨셰비키도 그렇고, 다른 혁명정당도 그렇고, 러시아 급진운동의 상층 지식층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에. 물론 이제 그거를 반박을 하려고 이런 자료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셰비키 당시에 1917년 혁명 이전에 그 볼셰비키 당원명부 쫙 두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쫙 구별해 보면 유대인이 숫자가 뭐 2%가 안 돼요. 오케이. 98%는 비유대인이네. 근데 어떻게 볼셰비즘이 유대인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 운동 아니에요. 이게 볼셰비즘이 유대인 운동이라고 주장하면 히틀러 주장이랑 같은 거. 전 그렇게까지는 주장 안 해요. 그러나 그게 볼셰비즘이 됐든 맨셰비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급진 운동에 있어서 유대인 지식층이 핵심적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 상층부에 가면. 그것까지는 맞다고요. 그 다음에 레닌 죽은 다음에 스탈린과 저기 트로츠키 싸우잖아요. 트로츠키가 이 사람은 오데사인가 키예프 출신 유대인이에요. 우크라이나. 트로츠키를 암살한 것도 유대인이고요. 트로츠키 암살범을 트로츠키한테 소개해준 그 미국의 돈 많은 처녀, 이쁘장한 처녀도 유대인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 거꾸로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을 해서 진실공정 개인을 축혀들은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도. 이른바 우파 유대인 지식인도 많았다. 1945년 이전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레오 스트라우스, 나중에 네오콘의 그 사상적 철학적 기초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되는 레오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피바다 주장하는 유대인은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대인은 어디에 가서 몰렸냐? 이쪽 진영은. 무도덕 몰가치에 가서 몰려요. 무도덕 몰가치의 철학이 뭐예요? 프랑스에서 나온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거기 대표 주자 누구예요? 해체 주장하는? 데리다잖아요. 데리다가 유대인이거든. 여기 왕창 가서 몰려요. 또 여기에 반대되는 진실공정 개인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왕창 생겨요. 이 무도덕 몰가치 쪽 유대인, 좌파적, 리버럴적 그런 성향의 유대인 말고 이쪽도 왕창 생긴다고요. 잠깐만요. 야, 그러면 우드로 윌슨도 리버럴 아니야.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리버럴이잖아. 그러면 거기도 그거 좀 맛이 뺐다간 거야. 이게 1945년 이전이냐 이후냐가 완전히 달라요. 우드로 윌슨 1910년대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0년대잖아요. 이게요.
이때의 유대인의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우드로 윌슨 보면요, 굉장히 오른쪽이에요. 저쪽 가면요, 전 세계 유명한 공산주의자들 수룩 뻑적해요. 이름 꼽아보면 다 나와요. 뭐 조지 루카치 누구 전부 다 유대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드로 윌슨이 유대인이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1945년 이전에 미국 민주당을 일으켜 세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스펙트럼에서 보면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실, 공정, 개인 중심의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민주당도 그 당시 민주당은 그런 칼라라고요,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이겨내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이겨내죠. 감당을 해내죠. 그게 우드로 윌슨과 FDR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둘 다.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1945년 이후가 되면 이쪽이 완전히 그냥 척추도 못도 없는 벨도 없는 요새 우리가 보는 리버럴, 요새 우리가 보는 민주당으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을 FDR 때까지랑 FDR 이후를 많이 구별하셔야 돼요. FDR 이전의 민주당, 1945년 이전의 민주당은 우남의 자유당과 같은 맥이에요. 맥이. 우남 이승만이. 그래서 우남 이승만이 자유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자유당이 서양에서는 그 휘그라 그러고 휘그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은 공화당 인맥이랑 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민주당 인맥, 그중에서도 유대인, 스코틀랜드인 이런 사람들하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맥가더, 스코틀랜드잖아요. 우드로 윌슨 아마 그 스코틀랜드걸요. 왜냐면 프린스턴 대학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지은 대학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를 보셔야지. 전체 보시면은 미국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클린턴, 오바마 그 PC 그 좌파 그 PC 리버럴 그 어디 그 걸레 같은 그런 정치 집단 그렇게 해서 그 옛날 우드로 윌슨 때도 그런 거였나 보다. 아니에요. 천만에요. 1945년 기준으로 딱 보면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데예요. 정신이나 이런 게. 이게 나중에 가서 왕창 타락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양재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재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러면 진실, 공정, 개인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 유대인 진영이 1970년 이후로 또 생겨요. 이 그 무도덕 몰같이 PC 좌파, PC 리버럴에 대항을 해서. 전형적인 게 어빙 크리스톨 같은 사람이죠. 네오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때 이 진영, 진실, 공정, 개인을 추구하는 유대인 진영이 힘을 합쳐줘서 레이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전체 유대인 진영에서 이쪽 진영은 한 20%, 30%밖에 안 돼요. 항상 유대인은요. 요번에 트럼프 때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트럼프 많이 찍었어요. 보통 76%에서 80%가 PC 좌파, PC 리버럴이에요. 표를 찍으면, 표 성향이. 요번 때는 71%인가 밖에 안 찍었어요. 민주당을. 나머지 30% 가까이가 이쪽을 찍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그러니까 오히려 한 5, 6% 정도 더 이쪽 찍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그 유대인, 그 작은 그룹이 힘을 이쪽으로 딱 실어주면서 힘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신적 긴장과 에너지가 높은 집단이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학계라든지 미디어, 금융, 뭐 벤처, 뭐 이런데 전략가들 이런데 많이 포진을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 어디에 이게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뀐다고요, 지형이. 자, 이제 마지막 트럼프 때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대판 유대인이 이제 거의 내전 상태예요, 지금. 지금 민주당이나 PC 좌파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데가 지금 그리고 무슨 특검, 이 특검의 검사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로젠슈타인 뭐 이런 거요. 그 슈타인자 붙으면 그 유대인이거든. 그 사람들 트럼프 잡아 죽이려고 덤비고 있잖아요. 트럼프 잡아 얼마나 살벌하게 덤비는지 트럼프가 야, 나 특검이랑 대면 안 해. 왜? 내가 특검이랑 대면해서 부인하면
부인하고 옛날 FBI 국장 코미가 만약에 너 트럼프 저짓했다 그러고 난 그거 부인하면 분명히 니들 다 위증으로 모를 거 아니야. 코미는 FBI 국장이니까 뭐 그건 수사관 출신이라고 뭐 법조 출신이라고 좀 더 나보다 양심적이라고 보고 나는 부동산 개발업체 출신이니까 양심 없다고 해서 니들 분명히 나 위증이라고 모를 거 아니야. 위증 진술이라고 덫을 쳐놓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왜 너희를 왜 대면하냐. 이게 트럼프 주장이거든. 그 정도로 트럼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의 핵심이 PC 좌파하고 PC 좌파의 핵심 진영이 유대인 지식인들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트럼프 엄청나게 지원해줘요. 종교적 유대인과 이스라엘 쪽에 의해서 대표되는 진영은. 일단 트럼프 사위가 종교적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요새 미국 유대인들의 한 30-40%밖에 종교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내고그를 안 나가. 나머지는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시내고그를 나가야 유대인이에요. 종교를 믿어야. 그러니까 제가 미팔군 용산에 있는 유대인 교회 시내고그를 나가면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저는 월요일부터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백모가. 원래 근데 이제 그러나 뭐 혈연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문화적인 거 음식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전 유대인 음식 좋아해요. 후무스 병아리콩 이렇게 크림 같이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문화나 뭐 이런 그 라이프스타일 뭐 그런 이해관계 언어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시켜서 이제 크게 유대인이라고 잡으면 미국 유대인의 한 60% 정도는 종교적이질 않아요. 그냥 리버럴이라고요. 근데 30-40%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걸 오소독스, 정통 유대인이라 그래요. 사회가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정통 유대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유대인인 거예요. 사전적 의미에서.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트럼프의 친딸이 유대인인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제 말 안 믿어지세요? 웹스터 사전 펼쳐보세요. 유대인의 정의는요. 유대교를 믿는 자예요. 그럼 딸이 유대인이라고. 외손자 셋이 다 종교적 유대인이에요. 전부 다 시내고그 다녀요. 그러면 트럼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선포해 줄 정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미국 최강의 랍비가 슈물리라는 사람인데 이 슈물리라는 사람이 대놓고서 트럼프 지지해 버린다고요. 미국의 그 시내고그들을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종교적 유대인들을 이끄는 정신적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 대놓고 트럼프 지지해요.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가지고 아랍을 길들이고 중동 평화를 잡고 지중해 군사 정치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친이스라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너서클이라고요. 그린블렛. 이 사람 트럼프의 핵심,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핵심 동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는 국제관계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보예요.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프리드만, 데이비드 M. 프리드만이에요. 경제학자 밀터 프리드만의 아들도 데이비드 프리드만인데 그 사람 말고 이 프리드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거 뭐 법률가인가 이런데 여기도 트럼프 이너서클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동지관계고요. 이스라엘 대사를 했다고요. 트럼프 정부 때.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볼턴. 엄청난 맹렬 친이스라엘 노선이에요. 폼페오. 엄청난 친이스라엘 노선이에요. 문우신 재무장관. 엄청난 친이스라엘 입장이에요.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매일 거론되는 미국의 주 유엔 대사 여자 니키 헤일리. 엄청난 친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국제정치에 관해서 국제정치 전략에 대해서 큰 틀을 잡는 전략가들 이너서클을 보면 맹렬 친이스라엘 인사들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걸 기둥 삼아서 이 아랍권과 중동과 지중해 쪽에 국제정치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너서클 진영을 꽉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여기 왜 김영철 아저씨가 왜 등장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왜 등장했냐면요. 제가 재밌게 본 기사가 있어요. 6월 달에 그 난 기사인데 그 예루살렘 포스트에 그 이스라엘에서 꽤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에 이 아까 말한 미국의 최강 랍비, 미국 최강 유대교 지도자 슈물리가 기고한 기사에 쭉 이런 얘기, 트럼프 행정 뭐 미국 얘기고 북한 얘기는 있지도 않은데 그 기사에 실린 첨부된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시그널이 뭐겠어요? 북핵 문제는 우리 유대인의 문제이기도 해. 그 시그널이라고요. 왜 그러냐? 북의 미사일과 핵기술이 수출되면 어디로 가요? 100% 아랍 무슬림 극단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자 아니면 페르시아, 즉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거기는 페르시아죠. 이란의 무슬림 극단주의자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100%. 혹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극단주의자. 혹은 레바논의 무슬림 극단주의자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들면 그 슈물리의 얘기는 도덕적이어서 이런 그 대립구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명의 편에 서다 보니까 대립구도가 딱 어떻게 갈리는 거냐면 무도덕 몰같이 PC 좌파, PC 리버럴이 한쪽에 몰아놓고 진실, 공정, 개인을 문명, 그 새로운 더 강력한 글로벌, 네오글로벌 시스템 이것이 한쪽에서 이렇게 대립이 빵 붙은 거라고요. 근데 양쪽 다 유대인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립이 굉장히 맹렬하고 근본적이니까 유대인이 거의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봐야죠. 양쪽 다 유대인이 깊게 작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민족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민족이에요. 그 4,000년 전에 절대로 우상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 유일신 창조주를 모셔야 된다. 근데 그분은 절대로 우상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그 신앙에 도달하면서 시작된 민족이거든요. 그 신앙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숨어 있는 에너지나 그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2000년이면 민족이 뿌리도 없이 뽑혀야죠. 세상에 어느 민족이 200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떠돌면서 맨날 강간당하고 포그롬이라 그러잖아요. 동유럽과 러시아에선. 동네 깡패들이 가만히 있다가 야 오늘 가서 유대인촌 가서 좀 놀자. 그러면 이제 이 으쌰 가서 때려 죽이고 강간하고 물건 뺏고 불 지르고 그걸 포그롬이라 그러거든요. POGROM. 그렇게 2000년을 당하면서 자기 민족의 전통과 가치를 유지를 한 시내고고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련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600만이나 잡혀 죽었고 한 80년, 7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죠. 보통 에너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이 현대 문명 속에서 항상 양쪽 다 작동을 해왔거든요. 유대인들이. 양쪽 다 작동을 했다가 피바다 쪽에도 작동을 해왔고 그것에 대항하는 진실, 공정, 개인 쪽에도 작동을 해왔고 그건 1945년 이전이고요. 1945년 이후에는 무도덕 몰가치를 막 떠들어대는 PC 좌파, PC 리버럴로도 유대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거꾸로 진실, 공정, 개인을 내세우면서 그 인류 보편의 도덕과 원칙에 도달하는 그런 길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도 유대인이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개의 충돌이 무도덕 몰같이 PC 좌파, PC 리버럴 흐름하고 진실, 공정, 개인을 인류 보편의 도덕과 가치로 확립시키려는 흐름, 이 두 개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렬하게 거의 미중 대립, 그 다음에 북핵 해결, 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두 흐름이 그냥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흐름 각각에서 핵심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종의 내전 상태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중에 이쪽 흐름하고는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